7월 마지막 주 고양신문 뉴스 체크입니다. 이번 한 주 열심히 일하면 저희 고양신문 직원들도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한 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헤드라인 말씀해 주시죠. 신청사 재검토 문제 많다. 시정질의에서 조목조목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전용 차량 2대를 놔두고 제니시스를 또 뽑았습니다. 난지물센터 현대화 발표, 고양시민 기만한 서울시, 창릉 신도시 하수처리 시설로 서정마을이 피해본다. 고양시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통합 TF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임기 절반 남은 산하기관장들 과연 임기 끝까지 채울까요? 고양시 화전 벌말, 창릉 신도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2년간 시시했습니다. 사진작품집 삼각산의 요새 북한산성 출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동환 시장 임기 초 최대 이슈죠. 신청사 재검토. 네. 여러가지 썰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권자의 입을 통해서 신청사 재검토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지난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바로 제8대 고양시의회 첫 번째 시정 질의였는데요. 주교 성사 흥도동을 지역구로 둔 임홍열 시의원이 신청사 재검토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나요? 네, 쟁점 사항이 크게 3가지였습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 절차 중단과 관련해서 이동환 신임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임홍열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상 시장직 인수위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서 현 시장의 시 행정을 보고받고 그리고 당선자의 정책을 검토하는 일이 업무의 전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3일에 인수위가 담당 부서에 압력을 행사했다. 물론 인수위 측은 압력이 아니라 요청이었다라고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사 건립 절차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6월까지 전임 시장 임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신청사 추진부서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미리 제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임홍열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은 조례상위법에 해당 지자체의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를 인수위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신청사 행정 절차 중단 요청 정도는 인수위가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임홍열 시의원의 또 지적을 보면은 행정 절차상 신청사 건립을 뒤로 미루는 것이 지금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행정 절차가 전체 9단계라면은 현재 7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후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미 쓴 비용 이를테면 뭐 신청사 설계 등 각종 용역 비용이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67억 5천만 원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원점 재검토 하게 되면 이 돈이 다 매물 비용, 그러니까 공중에 사라지는 비용이다. 시장까지도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양시 예산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하면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민자유치였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정질의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조만간 안을 내놓겠다. 뭐 요 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임홍열 의원이 민간 도시개발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라고 이렇게 직격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동환 시장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식 성상을 통해서 시장 입에서 민간개발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죠. 도시개발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현재 신청사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린벨트 해제를 했던 전제 조건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서인데 만약 이걸 민간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상급기관인 국토부나 경기도가 이걸 허가해 주겠냐. 고양시 니네 신청사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린벨트 풀어줬는데 민간 개발한다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얘기를 종합해보면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과제로 수년 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시정질의 다음날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이렇게 좀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 이날 질의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 일시 정지 기간이 60일로 정해졌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2달 내로 뭔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내놔야 한다라고 이렇게 건교위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 2달 내에 과연 어떤 방향이 잡힐지 저희들도 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사 재검토 이동환 시장님이 우리 고양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정작 이동환 시장님의 관용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2대를 놔두고 그 관용차 2대 안 타겠다. 네. 나는 새로 차 뽑아 쓰겠다 해가지고 차를 새로 뽑았네요. 시장 전용 차량으로 K9 그리고 카니발 리무진 이렇게 2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두 차 모두 연식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27,000 그리고 61,000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탄 차가 아니라는 거죠. 2만이면 새 차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도 이동환 시장은 취임 이후에 바로 새로운 전용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그리고 가격도 나왔어요. 이게 시정질에서 월 280만 원에 6개월 임대 형식으로 이렇게 새 차를 뽑았다. 이미 전용 차량이 2대나 있음에도 비싼 임대료를 내고 새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 절감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지금 행보라고도 읽힐 수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차가 굳이 있는데 안 타는 이유가 뭐냐? 뭐 이재준 시장이 탔기 때문인가? 라는 또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예산 문제만이 아니라 규정에도 위배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 3항에 따르면 예. 시장 전용 차량의 경우 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해야만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따라서 기존 차량을 교체할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예. 게다가 현재 시장 전용 차량으로 배정된 그 차량 정수가 2대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현행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예, 시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은 네.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신규 제네시스 차량은 6개월 임대 형식으로 계약했다. 예. 그러니까 차량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 일종의 건수인가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2대인데 이 2대는 구매한 차나 아니면 1년 이상 임대한 요런 차를 정수를 잡는데 우리는 6개월 이거 임대한 거니까는 단기 계약했으니까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임 시장이 사용했던 차량 2대는 의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6개월 계약 꼼수까지 써가면서 새로운 전용 차량을 과연 타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예. 또 정필요하면 본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해서 내년부터 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 본인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향후 전체 차량의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이번에 시장 취임하고 첫 번째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차량 관리 담당 부서 공무원이 한직으로 좀 밀려났다. 요런 얘기가 이제 뒷말이 좀 무성해요.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보복성 징계 성격이 크다 이런 말이 이 공직사에서 나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신임 이동환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 행정을 약속한 만큼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자, 난지물 재생센터는 지난주에 이성호 기자님이 현대화 사업한다라고 이런 희소식을 예. 전해주셨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불만이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지역 주변 주민들하고 서울시에 문의해보니까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서울시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난지물센터 지하에 새롭게 건설된다는 내용은 서울시의 현대화 발표 자료에서 쏙 빠졌습니다. 그 부분 서울시가 도대체 왜 뺀 건가요? 예, 주민들 얘기로는 뭐 우리 고양시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즉 의도적으로 서울시가 자기들 불리한 내용은 이번 현대화 사업 내용에서 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그 문제의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이건 뭐냐면요.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나오는 음식 폐기물을 그동안 난지물 재생센터 내에서 처리해왔거든요. 지난 3년 전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뭐 가동 중단 이유는 뭐 시설 노후화도 있고 위탁업체와의 계약 문제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아무튼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 고양 시민들 당연히 얼씨구나 좋아했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현대화 시설을 발표하면서 그 문제의 음식물 처리 시설은 쏙 뺀 겁니다. 감춘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공사의 완료 시점까지 정해놨는데 네. 내부적으로 2026년 연말까지는 완공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난지물 현대화 시설 목록에
사실상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서울시에다가 이 이유를 대놓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서가 달라서 빠진 거다. 다른 시설은 실시 설계가 이미 지금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 음식물 처리 시설은 설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뺄 수밖에 없었다. 요런 답변을 해요. 사실 요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답변이거든요. 이게 뭐 금방 드러날 일을 서울시가 이런 꼼수를 쓰나 싶을 정도인데요. 자, 주민들은 당연히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을 텐데요. 난지물 재생센터 바로 옆에 택지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하반기 때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초가 되면은 입주가 끝나거든요. 4,900세대, 5,000세대 가깝게 되기 때문에 더운 지구입니다. 네. 바로 더운 지구 입주 예정자분들이 요거 지금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지금 난지물센터에 하수 슬러지 소각장도 있거든요. 네. 이 소각장도 지금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 시설을 새롭게 드린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집단행동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수 처리장 신설에 대한 반대 민원입니다. 바로 창릉 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신설 하수 처리장 문제인데요. 네, 우선 위치가 어딘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예, 좀 알려주시죠. 지도의 오른쪽에 동그라미 하수 처리장이 표시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오수 중계 펌프장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동네가 바로 팽신사동입니다. 네. 팽신사동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가 바로 서정마을이죠. 그래서 서정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하수 처리장과 주거단지와의 거리를 제가 재보니까 한 500m에서 조금 늘리면 600m까지 충분히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있으면 바람 타고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나 오수중계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학교도 있을 뿐더러 거기 이제 복지센터도 같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큰 거죠. 서정마을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받고 있어요. 5월달부터 받았고요. 서명이 끝나면은 LH랑 고양시, 그 다음에 국회의원실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은 뭐 여기도 집단행동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 제기가 시기상 좀 늦은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뭐 이제 이런 하소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 땅도 판 거 아닌데 지금이라도 충분히 위치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 토지 보상도 진행 중이니까 시간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정치권이 좀 나서가지고 네. 분쟁 해결의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잘 지켜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분쟁이 조정될지 또 주민들의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추가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자,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재정비 사업도 변화할 것이다. 자, 이런 시각이 높은데요. 자, 재정비 사업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재준 시장 때는 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가장 관심 있는 이런 주제였는데 민선 8기 고양시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TF팀을 꾸리고 활동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칭 재건축 재개발 통합지원 TF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에 좀 더 힘을 싣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꾸려지게 되나요? 크게 설명드리면 민간 전문가 그리고 고양시 관련 부서 공무원이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민간에서는 김연아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교수 또 재정비 현업 종사자 등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이렇게 꾸려졌고요. 시에서는 재정비 관리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장, 재정비 관리과장 등이 이 TF 회의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디어는 민간 전문가 그룹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그것을 힘있게 또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가 하는 이런 구조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원들 살펴봤는데 TF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거죠.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네, 우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리모델링 시범사업뿐만이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시범사업을 고양시 차원에서 추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시범단지를 이렇게 시가 정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향도 당연히 고양시가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지원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이번 TF팀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고양시장도 바뀌었습니다. 당도 바뀌었죠. 고양시에는 산하기관장들도
혹시 바뀌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고양시장이 인사권을 쥔 고양시 산하기관이 공사 1곳 그리고 출연기관 6곳 모두 7곳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하나고요. 고양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출연기관이 6개입니다. 현재 이제 각 기관장들의 임기가 다들 남아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고양시 산하기관장들이 이렇게 저희가 잔여 임기를 좀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신임 새롭게 임명이 됐거나 아니면은 연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임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 남아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데 여기를 제외하고 6개 산하기관장들이 모두 10개월 사이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임기가 짧게는 14개월, 길게는 32개월이나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하기관장들 이분들이 과연 물갈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고양시 산하기관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시 관계자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은 이상 채용 계약상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시장 주위에서 산하기관장 물갈이를 주장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고양시 한 관계자는 인수위 내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위원 일부가 일부의 산하기관의 조직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가 화전 벌말 지역의 창릉 신도시 추가 편입을 2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2년 동안 철저히 함구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말벌 지역 아니고 벌말 지역. 이 동네 어떤 동네입니까? 자, 이번에도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창릉 상기신도시에 편입되는 구역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동그라미 친 곳 거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벌말 지역입니다. 처음부터 창릉 신도시에 포함시켰으면 간단했을 텐데 자, 왜 빠진 거죠,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리고 창릉 산기 신도시 건설이라는 이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양대 국책 사업이 딱 경계에서 만난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 2017년 12월에 이 벌말이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이듬해인 2018년에 창릉 상기 신도시가 발표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는 도시재생 지역으로 우리 국토부가 지정했네? 이게 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형적인 형태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역정사업 2개가 충돌했군요. 같은 부서. 탐기 신도시에서 이 지역만 빠진 건데 추가 편입 얘기가 자동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 어떤 수순으로 편입을 진행할 것이냐인데, 자, 고양시는 이거 국토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이러고 있고, 국토부는 야, 고양시가 먼저 걸림돌인 도시재생 사업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편입을 시키지 이러면서 시간이 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고양시 도시재생과에서 벌말 예술마을 사업을 접겠습니다 하고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벌말 창릉 신도시 추가 편입 추진 사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업이 바뀌게 됐을 때는 보통은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 크게 반발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있죠? 바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벌말 예술마을 프로젝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주민들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한 이 사진에 나오는 요 한선현 조각가 이분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기 전부터 이 마을에서 다른 주민들이랑 함께 자발적으로 주민주도의 마을재생을 이렇게 미리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 정말 좋은 사례구나 라고 시에서 손을 내밀어서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고 초기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이런 사업으로 막 각광을 받고 조명을 하고 그러다가 창릉 상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시가 태도를 싹 바꿔서 이제 뭐 대화나 또 설명이나 이런 거를 다 안 하고 사업 시행 미루면서 희망고문만 하다가 이제 와서 정말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다 라면서 매우 큰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추가 편입이 됐다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추가 편입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거든요. 자, 어떻게 됐든 분명한 것은 국가 정책의 충돌로 발생한 모순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산성 사진작가로 불리는 이재용 사진작가가 12년 동안 북한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찍은 북한산성 사진 중에 정말 멋진 사진 230장을 엄선해서 수록한 사진작품집 삼각산의 요새 북한산성을 발간했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사진뿐만 아니라 북한산과 북한산성에 관한 학술적인 정보들도 충실하게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진집은 북한산성을 다룬 그 어느 책자나 자료집보다도 정말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책이 학계나 또는 연구기관이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정말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취재를 통해서 이제 이재용 작가가 소감을 밝혔는데, 자, 현재 고양시와 문화재청이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진집이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